역사 다시 6. 헤로도토스 지음 천병이 옮김 제2권 아이깁토스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아이깁토스에 관해 말한 것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탐사한 것에 근거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이깁토스인들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되 내가 직접 본 것도 간혹 덧붙이려 한다. 사제들에 따르면 아이깁토스의 초대 왕은 미누로, 그는 네일루스 강에 제방을 쌓아 멤피스를 보호했다고 한다. 당시 강물은 리비에 쪽 모래 산맥들을 따라 흐르곤 했는데 민이 멤피스 남쪽 백스타디온 지점에 있는 만곡부에 제방을 쌓아 본래의 하상을 고갈시키고 두 산맥의 중간을 흐르도록 물길을 돌렸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네일루스 강의 이 만곡부는 강물이 지금의 하상을 따라 흐르도록 페르시아인들이 엄중히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또 해마다 제방을 보강한다. 만일 강물이 이 지점에서 제방을 뚫고 범람한다면 멤피스가 완전히 물에 잠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길이 차단된 곳이 마른 땅이 되자 초대 왕 민은 그곳에 오늘날 멤피스라 불리는 도시를 세웠다. 멤피스도 아이깁토스의 이 좁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도시 외곽에 도시의 북쪽과 서쪽으로 동쪽으로는 네일로스 강 자체가 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강물을 끌어들여 호수를 파괴했으며 도시 안에 가장 언급할 만한 가치 있는 거대한 헤파이토스 신전을 지었다고 한다. 사제들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고 민의 뒤를 이은 330명에 이르는 역대 왕들의 이름을 읽어주었다. 330세대를 이어온 그들 가운데 아이티오피아 출신 왕이 18명이고 아이깁토스 출신 여왕이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아이깁토스 출신 남자들이었다. 여왕의 이름은 니토크리스로 바빌론 여왕의 이름과 같았다. 사제들에 따르면 그녀는 오라비의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인들은 그녀의 오라비가 자신들의 왕인데도 그를 죽이고 왕위를 그녀에게 넘겨주었지만 그녀는 오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략으로 그들 중 다수를 죽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녀는 지하에 거대한 방을 만들게 하고는 낙성식을 올린다는 핑계로 오라비의 죽음에 가장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깁토스인들을 다수 초대한 다음 그들이 한창 식사 중일 때 커다란 비밀 통로를 통하여 강물이 그들을 덮치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내가 니토크리스 여왕에 관하여 들은 전부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복을 피하려고 뜨거운 재로 가득 찬 방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사제들은 다른 왕들에 관해서 이렇다 할 빛나는 업적을 하나도 내세우지 못했으나 마지막 왕 모이리스만은 예외였다. 그가 세운 기념물로는 헤파이토스 신전의 북문과 호수와 그 호수 안에 피라미드를 들 수 있다. 호수의 둘레가 몇 스타디온이나 되며 피라미드들은 또한 얼마나 큰 규모인지 나중에 밝히겠다. 모이리스는 그런 업적을 남겼으나 다른 왕들은 내세울 만한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건너뛰어 그들의 후계자인 세소스트리스라는 왕에 관해 언급하려 한다. 사제들에 따르면 그는 처음으로 함대를 이끌고 아라비아 만을 떠나 홍해 연안의 주민들을 모두 정복했으며 수심이 얕아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바다에 이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그 뒤 그는 아이깁토스로 돌아와 사제들의 보고에 따르면 대군을 모아 대륙을 횡단하며 닥치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정복했다. 독립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용감한 민족을 만날 경우 그는 그들의 영토에 그의 이름과 조국을 알리는 그리고 그가 그들을 힘으로 제압했음을 알리는 내용이 새겨진 비석들을 세우게 했다. 그러나 그가 싸우지도 않고 쉬이 도시들을 함락한 경우 용감한 민족들을 만났을 경우와 똑같은 내용을 비석들에 새겨넣되 여자의 성기도 그려넣게 했다. 그들이 겁쟁이 드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렇게 대륙을 횡단하다가 아시아에서 에우로페로 건너가 스키타이족과 트라케이인들을 정복했다. 내 생각에 이곳이 아이깁토스 군대가 진격한 가장 먼 지점인 것 같다. 그곳에서는 아이깁토스인들의 비석이 발견되지만 그 이상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돌아선 그는 귀향길에 올랐다. 그가 파시스 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군대의 일부가 그곳에 처졌다. 하지만 세소스트리스 왕이 자신의 군대 일부를 그 나라에 정착시켰는지 아니면 군대 일부가 행군에 지쳐 제멋대로 파시스강 주위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콜키스인들은 분명 아이깁토스인들의 후손들이기에 하는 말이다. 나는 남들에게 듣기 전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 내가 양쪽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깁토스인들이 콜키스인에 관해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콜키스인들이 아이깁토스인들에 관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콜키스인들이 세소스트리스 군대에서 파생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추정한 것은 콜키스인들의 피부색이 검고 머리털이 곱슬머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특징을 지닌 민족들은 그 밖에도 많기 때문이다. 더 유력한 증거는 세상에서 콜키스인들과 아이깁토스인들과 아이티오피아인들만이 처음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포이니케인들과 팔레스티네에 사는 시리아인들은 그런 관행을 아이깁토스인들에게 배웠다고 인정하고 있고 테르모돈 강과 파르테니오스 강변에 사는 시리아인들과 그들의 이웃인 마크로네스족은 할례를 근래에 콜키스인들에게 배웠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할례를 받는 민족은 이들뿐이고 이들 민족은 분명 아이깁토스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할례를 받는다. 아이깁토스인들과 아이티오피아인들 가운데 어느 쪽이 어느 쪽에게 배웠는지는 나도 단언할 수 없다. 아이깁토스에서도 아이티오피아에서도 할례는 분명 아주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아이깁토스와의 교류를 통해 할례를 받아들인 것 같다. 그 유력한 증거로 헬라스와 교류하게 된 포이니케인들은 성기와 관련해 아이깁토스인들을 모방하기를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콜키스인들이 아이깁토스인들과 유사한 점 또 하나를 밝히겠다. 콜키스인들과 아이깁토스인들만이 아마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다.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 방식과 말도 서로 비슷하다. 헬라스인들은 콜키스산 아마는 사르도니코스 아마라 부르고 아이깁토스에서 수입된 아마는 아이깁토스 아마라 부른다. 아이깁토스의 세소스트리스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세운 비석들은 대부분 없어졌다. 그러나 나는 팔라스티네의 시리아에서 몇 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앞서 말한 비문과 여자의 성기가 새겨져 있었다. 이오니아 지방에도 바위에 새겨진 이 왕의 형상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에페소스에서 포카이아로 가는 길에 있고 다른 하나는 사르데이스에서 스미르나르로 가는 길에 있다. 두 군데 다 4분의 2의 1 페퀴스 높이의 남자상이 부조되어 있는데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활을 들었으며 그 밖의 무구들도 거기에 맞춰 일부는 아이깁토스식이고 일부는 아이티오피아식이다.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가슴을 가로질러 아이깁토스의 상형 문자로 다음과 같은 비명이 새겨져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내 두 어깨로 정복했노라. 정복자의 이름과 국적은 거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른 데서는 드러나 있다. 그 조각을 본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memnon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덜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아주 멀다. 사제들에 따르면 아이깁토스 왕 세소스트리스는 귀국할 때 그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세소스트리스가 펠루시온의 다프나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원정 기간 중 아이깁토스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그의 아우가 그에게 연회 베풀며 그의 아들들도 함께 초대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그의 아우는 집 밖에 장작을 빙 둘러싸고 불을 질렀다. 세소스트리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즉시 아내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아내도 함께 데려갔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의 6 아들 가운데 2 아들을 화염 위에 뉘면 나머지는 그들을 다리처럼 밟고 탈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소스트리스는 그렇게 하였고 비록 2 아들은 불타 죽었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 세소스트리스는 아이깁토스로 돌아오자마자 아우를 응징한 다음 그가 데려온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다음과 같은 일에 동원했다. 세소스트리스의 치세에는 엄청나게 큰 돌들이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운반되었는데 이들 포로들이 돌을 끌어 온 것이다. 지금 아이기토스에 있는 운하들도 모두 강제에 동원된 이들이 판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전에는 사방팔방으로 말과 마차를 달릴 수 있던 아이깁토스를 본의 아니게 말과 마차가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아이깁토스는 전체가 평야임에도 말과 마차가 지나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방으로 뻗어 있는 수많은 운하들 탓이다. 왕이 국토를 이렇게 운하로 잘라놓은 것은 강가에서 떨어진 내륙의 도시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의 도시들은 강물의 수위가 떨어지면 물이 부족해 우물에서 소금기 있는 물을 퍼 마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아이기토스가 운하들로 분할된 것은 그 때문이다. 사제들에 따르면 왕은 또 국토를 나누어 전 아이깁토스인들에게 같은 크기의 네모난 땅을 주고 해마다 소작료를 받아 세수를 충당했다. 받은 땅의 일부가 강물에 떠 내려갔을 경우 당사자는 왕을 찾아가 신고했다. 그러면 왕이 조사관들을 파견해 할당된 땅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시 측량하게 하여 땅이 준 만큼 소작료도 줄여주었다. 내 생각에 그런 연유로 기하학이 창안되어 헬라스로 수입된 것 같다. 해시계와 해시계의 바늘과 하루를 12부분으로 나누는 지식은 헬라인들이 바빌론인들에게 배웠기에 하는 말이다. 세소스트리스는 아이티오피아까지 통치한 유일한 아이깁토스 왕이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기념하여 헤파이스토스 신전 앞에 자신과 아내의 30페키스짜리 석상 2개와 내 아들의 20페키스짜리 석상 4개를 남겼다. 먼 훗날 페르시아 왕 다레이오스가 이 오래된 입상들 앞에 자신의 입상을 세우려 하자 헤파이스토스의 사제가 그의 업적은 아이깁토스 왕 세소스트리스의 업적에 못 미친다며 거절했다. 세소스트리스는 다레이오스가 정복한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스키타이족까지 정복했으나 다레이오스는 스키타이족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레이오스가 세소스트리스의 업적을 능가하지 못하면서 세소스트리스 앞에 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레이오스도 그 말을 듣고 사제를 용서했다고 한다. 사제들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가 죽자 그의 아들 페로스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한다. 페로스는 군사적 업적은 하나도 없고 다음과 같은 일로 눈이 멀었다고 한다. 한 번은 네일로스 강이 여느 때보다 크게 불어 수위가 18페키스나 되었다. 그리고 들판이 물에 잠기자 바람이 세차게 불며 강물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페로스 왕이 오만무도하게도 창을 집어 들고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으로 던졌는데 그 뒤 곧 눈병이 나서 장님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10년을 장님으로 지내다가 11년째 되던 해 부토시로부터 신탁을 받았는데 이제 처벌 기간이 지나 그가 오로지 남편하고만 동침하고 다른 남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의 오줌으로 눈을 씻으면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자기 아내를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차례차례 시험해 보았다. 마침내 그가 시력을 회복하자 그 오줌으로 씻어 그가 시력을 회복하게 된 여인만 제외하고 그가 시험해 본 여인 모두를 지금은 에리트레 볼로스라 불리는 하나의 도시에 모이게 했고 그들이 모이자 도시와 함께 그들을 불태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오줌으로 씻어 그가 시력을 회복하게 된 그 여인을 그는 아내로 삼았다. 눈병이 났자 그는 이름 있는 모든 신전에 공물을 바쳤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헬리오스의 신전에 바친 2개의 오벨리크스인데 돌 하나로 된 이 오벨리크스들은 각각 높이가 100페키스고 너비가 8페키스다. 사제들에 따르면 헬라스어로 프로테우스라는 멤피스 출신의 한 남자가 페로스의 왕위를 계승했다. 지금도 멤피스에는 헤파이스토스 신전 남쪽에 시설이 잘 갖춰진 아름다운 그의 성역이 있다. 그 성역 주위에는 튀로스시 출신의 포이니케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 구역 전체가 튀로스인들의 진영이라 불린다. 프로테우스의 성역 안에는 이방의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다. 추측컨대 이 신전은 튄다레우스의 딸 헬레네에게 바쳐진 신전이리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헬레네가 한동안 프로테우스의 궁전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신전이 이방의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여신에게 이방의라는 별칭이 붙은 곳은 그곳뿐이기에 하는 말이다. 내가 헬레네에 관해 묻자 사제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스파르테에서 헬레네를 납치하여 고국으로 항해하던 중 아이가 이온해에서 폭풍을 만나 아이깁토스 앞바다로 표류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바람이 불자 결국 아이깁토스에 지금은 카노보스 하구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물고기 염장 업소들에 상륙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 바닷가에는 헤라클레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어느 집 노예든 그곳으로 피신하여 자신을 신에게 바친다는 표시로 몸에 신성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의 몇몇 하인들이 이 신전에 그런 법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곁을 떠나 신의 탄원자들로서 신전 안에 눌러 앉았다. 그들은 알렉산드로스에게 해코지하려고 그를 고발하며 헬레네에 관한 이야기와 그가 메넬라오스에게 저지른 부당 행위를 남김없이 일러 바쳤다. 그들은 사제들뿐 아니라 네일로스 강의 이 하구의 간수인 토니스란 자에게도 그를 고발했다. 그들의 고변을 들은 토니스는 즉시 멤피스에 있는 프로테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한 이방인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자는 테오크로스의 자손으로 헬라스에서 불경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그자는 자신을 환대해준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여 그녀와 함께 막대한 재물을 싣고 도망가던 중 바람에 떠밀려 전하의 나라로 표류하였나이다. 저희는 그자가 벌받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게 해야 하나이까? 아니면 그자가 갖고 가던 것을 빼앗아야 하나이까? 이 정갈에 대해 프로테우스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자신을 환대해준 주인에게 불경한 짓을 했다는 그자가 누구이건 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으니 그대들은 그자를 붙잡아 내 앞에 데려오도록 하라. 이 말을 듣자 토니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체포하고 그의 함선들을 억류했다. 그리고 헬레네와 재물들과 탄원자들과 함께 알렉산드로스를 멤피스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두 대령하자 프로테우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그가 누구며 어디서 배를 타고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가 선조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고향 이름을 말하고 어디서 배를 타고 오는 길인지도 말했다. 프로테우스가 그에게 어디서 헬레네를 손에 넣었는지 물었다. 알렉산드로스가 더듬대며 사실을 말하지 않자 탄원자가 된 하인들이 그의 말을 반박하며 그가 저지른 불의한 짓에 자초지종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 이윽고 프로테우스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약 내가 바람에 떠밀려 내 나라로 표류해온 어떤 이방인도 죽이지 않는 것을 내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저 헬라스인을 위해 그대를 응징했을 것이요. 악당이여, 그대는 그에게 환대를 받고도 그에게 가장 불경한 짓을 저질렀소. 그대는 그의 아내를 유혹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정열의 날개를 타고 그대와 함께 도망치도록 그녀를 꼬드겼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리로 오기 전에 그대는 그대를 환대한 주인의 집을 약탈했소.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을 죽이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이 여인과 재물은 그대가 가져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그대를 환대한 그 헬라스인이 와서 가져갈 때까지 맡아 둘 것이오. 그대와 그대의 일행에게 이르노니 3일 안으로 배를 타고 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대들을 적으로 취급할 것이오. 사제들에 따르면 헬레네는 그렇게 해서 프로테우스의 궁전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호메로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리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가 채택한 다른 이야기만큼 그의 서사시에 적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 이야기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일리아스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를 데려가다가 표류하여 포이니케의 시돈에 갔었다고 알렉산드로스의 방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데서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 호메로스는 디오메데스의 무훈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방랑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시행은 다음과 같다. 그곳에는 시돈의 여인들이 온갖 솜씨를 다 부려 만든 옷들이 간직되어 있었으니 이 여인들은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헬레네를 데리고 오던 길에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시돈에서 손수 데려왔던 것이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의 다음 시행들에서도 그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제우스에 따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이런 훌륭한 약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기토스에서 톤의 아내 폴리담나가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곡식을 가져다 주는 돼지가 수많은 약초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 서로 섞여 있었다. 그 밖에도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도 신들께서는 나를 여전히 아이기토스에 붙들어 두셨는데 내가 신들께 마음에 들 만한 헤카돈베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이 시행들을 보면 호메로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방랑에 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시리아는 아이깁토스의 이웃 나라고 시돈시를 건설한 포이니케인들은 시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행들과 이 구절은 퀴프리아가 호메로스가 아닌 다른 시인의 작품이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다. 퀴프리아의 시인은 순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하여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스파르테를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일리온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표류했다고 말하고 있다. 호메로스와 퀴프리아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내가 사제들에게 일리온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헬라스인들이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묻자 그들은 메넬라우스에게 직접 물어 알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헬레네가 납치된 뒤 헬라스인들의 대군이 메넬라우스를 돕기 위해 테오크로스의 나라로 가서 그곳에 상륙한 다음 진지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일리온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메넬라우스도 그들과 함께 갔다고 한다. 사절단은 성내에 들어오자 헬레네와 알렉산드로스가 훔쳐간 재물들을 돌려주고 범죄 행위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테오크로스 자손들은 맹세를 하든 않든 후일에도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하는데 자기들은 헬레네도 문제의 재물들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것들은 모두 아이기토스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깁토스 왕 프로테우스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자기들이 보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헬라스인들은 자기들이 우롱당하고 있다고 믿고는 포위 공격 끝에 결국 도시를 함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를 함락해도 헬레네는 보이지 않고 종전과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그제야 헬라스인들은 처음 들은 말을 믿게 되었고 메넬라우스를 프로테우스에게 보냈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에 도착한 메넬라우스는 네일로스 강을 거슬러 멤피스까지 올라가 사건의 전말을 사실대로 말하고는 큰 환대를 받았고 무탈한 헬레네와 자신의 재물들을 모두 돌려받았다.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그렇게 환대받았음에도 아이깁토스인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는 출항하고 싶었지만 역풍이 계속 불어 발이 묶이자 몹쓸 짓을 생각해내어 그곳 주민들의 아이 2명을 붙잡아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그의 비행이 탈로나 아이깁토스인들이 붕괴하여 추격해오자 그는 함선들을 이끌고 곧장 리비에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 아이깁토스인들도 내게 말해줄 수 없었다. 사제들에 따르면 그들은 이런 일들의 일부는 탐문에서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확실히 알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이상이 아이깁토스의 사제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나는 헬레네에 관해 그들이 한 말에도 동의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헬레네가 일리온에 있었다면 알렉산드로스가 동의하든 말든 헬라스인들에게 반환되었을 것이다. 프리아모스도 그의 다른 친척들도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네와 동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자기 몸과 자식들과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러고 싶었겠지만 수많은 트로이아인들이 헬라스인들과 싸우다 전사하고 우리가 서사시를 믿어야 한다면 프리아모스 자신의 아들들도 교전 때마다 2~3명씩 죽게 된다면 생각건대 프리아모스는 설사 그 자신이 헬레네와 동거한다 해도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헬레네를 아카이 오이족에게 내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알렉산드로스는 왕이 계승자가 아닌 만큼 노왕 프리아모스를 대신해 전권을 휘두를 처지도 아니었다. 그의 형님으로 그보다 더 남자다운 헥토르가 프리아모스의 사후 왕위를 계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헥토르는 자신과 모든 트로이아인들에게 안겨준 엄청난 불행 때문에라도 말썽꾸러기 아우를 비호해 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만에 트로이아인들에게는 내줄 헬레네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을 말해도 헬라스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내 의견을 말해도 된다면 신께서 트로이아를 쑥대밭을 만드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큰 악행에는 엄한 신벌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이다. 사제들에 따르면 프로테우스의 왕위는 람프시니토스가 계승했다. 그가 남긴 기념물로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에 서문이 있다. 이 문 앞에 그는 높이가 25페키스나 되는 입상 2개를 세웠다. 아이깁토스인들은 북쪽을 향한 입상을 여름이라 부르고 남쪽을 향한 입상을 겨울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여름 앞에서는 부복하고 경배하지만 겨울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 A. 람프시니토스 왕은 은이 엄청 많았는데 이후 왕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점에서 그를 능가하기는커녕 근처에도 못 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싶어 석실 하나를 지었는데 그 한쪽 벽은 왕궁의 외벽에 맞닿아 있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음모를 꾸며 그 돌들 가운데 하나는 2사람 또는 1사람이라도 쉽게 벽에서 빼낼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다. 방이 완공되자 왕은 그 안에 재물들을 쌓아두었다. 얼마 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느낀 건축업자는 아들들을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불러놓고 자기는 선견 지명이 있어 왕의 보물 창고를 지을 때 장치를 해 두었으니 그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돌을 어떻게 빼낼 수 있으며 그 돌이 벽에 어디쯤인지 자세히 일러주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유언을 명심하고 있으면 왕의 재물 관리인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은 지체 없이 일에 착수해 야음을 틈타 왕궁으로 가서 방 안의 돌을 찾아낸 다음 그것을 쉽게 빼내고 많은 재물을 가져갔다. B. 왕은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보고는 괴짝들의 돈이 약간 비는 것을 보고 놀랐으나 봉인들이 모두 뜯기지 않고 문이 그대로 닫혀 있어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볼 때마다 돈이 줄어든 것이 명백하자 도둑들이 훔치기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는 덫을 몇 개 만들어 돈이 들어있는 괴짝들 주위에 갖다 놓게 했다. 도둑들은 여느 때처럼 다가가서 그중 한 명이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으나 괴짝들에 다가가는 순간 덫에 치였다. 그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알아차리고 당장 큰 소리로 아우를 부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그의 아우도 목숨을 잃게 될 테니 되도록 빨리 들어와 자기 목을 베라고 했다. 아우는 형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형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러고 나서 아우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형의 머리를 들고 집으로 갔다. C. 다음 날 아침 왕은 보물창고에 들어가 보고는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없이 창고는 멀쩡한데 머리 없는 시신이 덫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다음과 같이 했다. 그는 도둑의 시신을 성문 밖에 매달고 파수병들을 그 옆에 배치한 다음 누구든 시신을 애도하고 동정하는 것이 보이면 붙잡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신이 매달리자 그의 어머니는 몹시 상심하여 살아남은 아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든 형의 시신을 내려 집으로 옮겨오라고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일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왕에게 가서 그가 그 재물을 갖고 있다고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D. 살아남은 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가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하게 나무라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당나귀를 몇 마리 구한 다음 술이 가득 든 가죽 부대들을 싣고 밖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파수병들이 성문 밖에 매달린 시신을 지키는 곳에 이르러 두세 개의 가죽 부대의 목을 잡아당겨 매듭을 풀어버렸다. 술이 흘러나오자 그는 어느 당나귀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 머리를 쳤다. 파수병들은 술이 철철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손에 동이를 들고 거리로 몰려와 이게 웬 떡이냐며 쏟아지는 술을 받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화난 척하며 그들 모두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파수병들이 달래자 잠시리 마음이 가라앉고 화가 풀린 척하며 당나귀들을 길가로 몰고 나가 짐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파수병들과 말을 주고받는 동안 그중 한 명이 농담을 던져 그를 웃기자 그는 가죽 부대 하나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자리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로 하고는 젊은이도 데려가더니 자기들과 함께 마시자고 권했다. 물론 그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곳에 눌러앉았다. 파수병들이 거나하게 취해 그에게 상냥하게 대하자 그는 가죽 부대를 하나 더 주었다. 그들은 곧 만취 상태가 되었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마시던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젊은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시신을 내렸고 파수병들을 놀려주려고 그들 각자의 오른쪽 뺨을 면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의 시신을 당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던 것이다. 2. 왕은 도둑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보고를 듣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술수를 쓴 자를 찾아내기 위해 나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짓을 했다. 그는 자기 딸을 유곽으로 보내며 모든 남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몸을 맡기되 교합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평생 동안 저지른 짓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가장 사악한 것을 말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누구든 그 도둑이 저지른 짓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꼭 붙잡고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소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도둑은 왜 왕이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자기가 왕보다 더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다음과 같은 짓을 했다.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의 어깨에서 팔을 잘라낸 다음 그것을 외투 속에 감추고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같은 질문을 받자 그는 자기가 저지른 가장 사악한 짓은 왕의 보물 창고에서 덫에 치인 형의 목을 베었던 일이며 가장 영리한 짓은 파수병들을 취하게 한 다음 성문 밖에 매달려 있던 형의 시신을 내린 일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녀가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도둑은 어둠 속에서 시신의 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팔인 줄 알고 그 팔을 꼭 붙잡았다. 그러나 도둑은 그녀에게 팔을 맡겨두고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F. 이런 일도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그자의 기지와 대담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사방팔방의 도시들로 사람을 보내 도둑이 그의 앞에 출두하면 죄를 사면하고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알리게 했다. 도둑이 그 말을 믿고 왕 앞에 출두하자 람프시니토스는 크게 감탄하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며 그에게 딸을 아내로 주었다. 그것은 아이깁토스인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영리한데 그는 다른 아이깁토스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고 한다. 사제들에 따르면 그 뒤 람프시니토스는 살아서 헬라이스인들이 하데스라고 부르는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데메테르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했다. 때로는 여신에게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여 황금 2권을 선물로 받아 지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람프시니토스가 저승으로 내려갔다가 지상으로 돌아온 일을 기념해 아이깁토스인들은 축제를 개최했다고 한다. 나는 그들이 지금도 그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축제 당일 사제들은 예복을 한 벌 짠 뒤 머리띠로 자기들 가운데 한 명의 눈을 가리고 그 예복을 양손에 들려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사제를 데메테르 신전으로 가는 길까지 데려다주고 자신들은 돌아온다. 그리고 눈이 가려진 그 사제는 늑대 2마리가 도시에서 20스타디온 떨어진 데메테르 신전으로 데려갔다가 나중에 그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도로 데려온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인들의 이 이야기가 믿기는 사람은 믿어도 되리라.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쓰며 고수하는 원칙은 여러 민족들의 전승을 내가 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다.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데메테르와 디오니소스라고 한다. 또한 아이깁토스인들은 영혼 불멸을 주장한 최초의 민족이기도 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갓 태어난 다른 생물 속으로 들어가고 육지 짐승들과 바다 짐승들과 날 짐승들을 두루 거친 뒤 다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순환하는데 300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헬라스인들 중에도 혹은 옛날에 혹은 근래에 이 이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인 양 내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적지는 않겠다. 사제들에 따르면 람프시니토스 왕이 다스릴 때까지 아이깁토스는 훌륭하게 통치되고 크게 번성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케옵스가 왕이 되자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그는 먼저 모든 신전을 폐쇄하고 그 안에서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한 다음 모든 아이깁토스인들이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했다. 어떤 자들은 아라비아 산맥에 있는
채석장 들에서 큰 돌덩이를 네일로스 강까지 끌어와야 했고, 그 돌덩이들이 배에 실려 강을 건너고 나면 그는 다른 자들을 시켜 이른바 리비의 산맥으로 그것들을 다시 끌고 가게 했다. 한 번에 10만 명의 인원이 3개월 교대로 동원되었다. 돌덩이를 끌고 갈 길을 내느라 10년 동안 백성들의 고생은 계속되었다. 아마 길을 내는 일이 피라미드를 건조하는 일 못지않게 힘든 노역이었을 것이다. 길은 길이가 5스타디온이고 너비가 10오르귀아이고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8오르귀아인데 동물의 형상을 새겨 넣은 반들반들 닦은 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길을 내고 피라미드가 서 있는 언덕에 현실을 만드는데 다시 또 10년이 걸렸다. 케옵스 왕이 자신의 묘실로 지은 이 방들은 수로를 통해 네일로스 강에 물을 끌어들임으로써 일종의 섬이 되었다. 피라미드 자체를 건조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피라미드는 사각형인데 각 변이 8플래트론이고 높이도 마찬가지다. 피라미드는 빈틈없이 들어맞는 반들반들 닦은 돌덩이들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30푸스 이하의 돌덩이는 하나도 없었다.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되었다. 먼저 성각휘라 부르기도 하고 제단 계단이라 부르기도 하는 일련의 계단실을 만든 다음 짧은 나무로 만든 지뢰를 사용하여 남은 돌덩이들을 들어 올린다. 돌덩이를 먼저 땅바닥에서 첫 번째 계단실로 들어 올리면 거기까지 올라온 돌덩이는 첫 번째 계단실에 있는 다른 기중기 위에 올려지고 거기서 또 돌덩이는 두 번째 계단실과 또 다른 기중기에 실리게 된다. 계단실에 수많은 기중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기중기가 다루기 쉬울 경우 싣고 있던 돌덩이를 내린 다음 같은 기중기가 차례차례 다음 계단실로 옮겨졌다.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전에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들은 먼저 피라미드의 꼭대기 부분을 완성한 다음 그 바로 아래 부분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땅바닥의 가장 낮은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다. 피라미드에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무와 양파와 마늘을 소비했는지 아이깁토스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 문자를 해독한 통역자가 내게 말해준 숫자를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1600탈란톤의 은이 들었다. 그 말이 맞는다면 철제 도구들을 장만하고 일꾼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피라미드를 건조하는데 20년이나 걸렸고 돌덩이를 캐어 운반해 오고 현실들을 만드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케옵스는 돈이 궁해지자 자기 딸을 유학에 보내며 일정에게 돈을 얼마였는지 사제들은 말해주지 않았다. 바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사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으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념물을 남기리라 결심하고는 찾아오는 남자마다 공사장에 돌덩이를 하나씩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제들에 따르면 대피라미드 앞에 있는 세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는 그런 돌들로 건조된 것이다. 그 피라미드는 각 변의 길이가 1과 2분의 1 플래트론이다.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케옵스는 50년간 통치했고 그가 죽자 그의 아우 케프렌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도 형과 대동소이했고 그도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나 형것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나는 두 피라미드를 실제로 재어보았다. 두 번째 피라미드에는 지하 현실이 없고 다른 피라미드처럼 인공 수로를 통해 네일로스 강물이 흘러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케옵스가 묻혀 있다는 피라미드는 마치 섬처럼 강물에 둘러싸여 있다. 케프렌의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은 색깔이 있는 아이티오피아 산 돌덩이들로 건조되었고 전체적인 규모는 다른 피라미드와 같으나 높이가 40푸스 더 낮다. 이들 두 피라미드는 높이가 100푸스쯤 되는 같은 언덕 위에 서 있다. 케프렌은 56년간 통치했다. 이처럼 아이깁토스인들은 106년 동안 온갖 고통에 시달렸고
그 기간 내내 신전들은 폐쇄되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이들 왕들을 미워해 이름조차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으며 피라미드들도 당시 이 지방에서 가축대를 치던 목자 필리티스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사제들에 따르면 케프렌 다음에 아이깁토스 왕은 케옵스의 아들 미케리노스였다. 그는 아버지가 한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신전들을 다시 개방하고 심히 핍박받던 백성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며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모든 왕들 중에서 미케리노스를 가장 찬양하는 것이다. 그는 재판에 공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 불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재물에서 얼마쯤을 주었다고 한다. 미케리노스는 백성들에게 인자했고 또 그런 생활 방식을 고수했지만 그에게도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으니 먼저 집안에 하나뿐인 외동딸의 죽음이 그것이다. 몹시 상심한 그는 딸에게 여느 무덤과는 다른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나무로 속이 빈 암소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금박을 입힌 다음 죽은 딸을 그 안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땅에 묻히지 않고 사이스 신에 있는 왕궁에 화려하게 장식한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을 최근에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날마다 그 옆에다 온갖 향을 피우고 밤마다 밤새도록 등불을 켜둔다. 이 암소에서 멀지 않은 다른 방에는 입상들이 서 있는데 사이스의 사제들은 그것들이 미케리노스의 첩들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무로 만든 이 여인상들은 거대한 나체상으로 그 수는 20개쯤 되었다. 그들이 누군지 나는 단지 내가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암소와 입상들에 관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미케리노스는 제 딸에게 반해 제 딸을 겁탈했다. 그리고 딸이 괴로워 목매달아 죽자 그는 딸을 암소 안에 묻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아버지에게 넘겨준 시녀들의 손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이 입상들에는 살아 생전에 그랬듯 손이 없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야기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입상들의 손들에 관한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입상들의 손들이 떨어진 것은 오랜 세월 때문이며 그 손들은 내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입상들의 발 앞에 눈에 보이게 놓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기에 하는 말이다. 암소는 전신이 진홍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다만 두껍게 금박을 입힌 목과 머리만 눈에 보인다. 두 뿔 사이에는 태양을 나타내는 황금 고리가 있다. 암소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며 살아있는 큰 암소만큼 크다. 1년에 한 번씩 아이깁토스인들이 이와 관련해 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신의 죽음을 애도할 때 방에서 밖으로 운반되어 나온다. 그때는 그들이 암소를 햇빛 속으로 운반해 나오는데 그것은 딸이 죽어가며 1년에 한 번씩 햇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미케리노스에게 간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딸의 죽음에 이어 미케리노스 왕에게 두 번째 재앙이 찾아왔으니 그가 6년을 더 살고 7년째 되는 해에 죽게 된다는 부토시로부터 받은 신탁이 그것이다. 분개한 그는 신탁소로 사절단을 보내 아버지와 숙부는 신전들을 폐쇄하고 신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음에도 오래오래 살았는데 자기는 경건한데도 그렇게 일찍 죽어야 하느냐고 신에게 항의하게 했다. 그러자 신탁소로부터 두 번째 전원이 왔는데 바로 그 때문에 그의 명이 단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깁토스는 150년 동안 핍박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두 왕은 그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미케리노스는 이 말을 듣자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고 수많은 등을 만들게 하더니 밤이 되면 거기에 불을 켜고 밤낮 없이 마시며 즐겼고 늪이든 숲이든 놀기 좋다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다녔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밤을 낮으로 만들어 6년이 12년이 되게 함으로써 신탁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도 피라미드를 하나 남겼는데 아버지의 것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다. 그의 피라미드는 사각형 각 변의 길이가 3플래트론에서 20푸스가 모자라며 그 높이의 반까지만 아이티오피아 산 돌덩이들로 건조되었다. 헬라스인들 중에는 이 피라미드가 창녀 로도피스에 의해 건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들은 분명 로도피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수천 탈란토니라는 거금이 들었을 그런 피라미드를 그녀가 건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로도피스는 미케리노스 왕의 치세 때가 아니라 아마시스 왕의 치세 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녀는 피라미드를 남긴 왕들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것이다. 그녀는 트라케 출신으로 사모스 사람인 헤파이스토 폴리스의 아들 이아드몬의 노예였으며 우화작가 아이소포스의 동료 노예였다. 아이소포스도 이아드몬의 노예였음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델포이인들이 신탁에 따라 누구든지 아이소포스의 사망 보상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자는 출두하라고 여러 차례 전령을 시켜 고지했을 때 이아드몬과 이름이 같은 이아드몬의 손자 외에는 아무도 출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소포스가 이아드몬의 노예였음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사모스 사람 크산테스가 로도피스를 아이기토스로 데리고 왔다. 그러자 그녀가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스카만드로 니모스의 아들로 여류시인 사포의 오라비인 미틸레네의 카락소스가 거금을 주고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자유의 몸이 된 로도피스는 아이기토스에 머물면서 요염한 자태로 재산을 모았다. 그녀에게는 물론 큰 재산이었지만 그런 피라미드를 건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의 10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날에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만큼 거부였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으리라. 로도피스는 헬라스에 자신의 기념물을 남기고자 일찍이 아무도 생각한 적 없고 신전에 바친 적 없는 곡물을 자신의 기념물로 델포이에 봉헌하려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황소 한 마리를 구울 수 있을 만큼 굵은 석쇠들을 자기 재산의 10분의 1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만들게 하여 델포이로 보냈다. 이 석쇠들은 지금도 신전 맞은편 키오스인들이 봉헌한 제단 뒤에 쌓여 있다. 아무튼 나우크라티스의 창녀들이 유난히도 요염했던 것 같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인도 헬라스인이라면 누구나 로도피스라는 그 이름을 알 만큼 유명해졌고 후일 아르키디케라는 또 다른 창녀도 로도피스처럼 널리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았어도 헬라스 전역에서 노래의 주체가 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카락소스는 로도피스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다음 미틸레네로 돌아갔고 샤포는 어떤 시에서 그를 몹시 조롱했다. 이상으로 나는 로도피스에 관해 할 말을 다했다. 사제들에 따르면 미케리노스 다음에는 아시키스가 아이깁토스의 왕이 되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 신전에 동문을 지었는데 이 동문은 가장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규모도 가장 크다. 다른 문들도 모두 조각들과 수많은 건축 장식물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아시키스의 동문은 다른 문들을 압도한다. 이 왕의 치세 때에는 돈이 돌지 않아 아버지의 미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아이기토스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 묘지 전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거절할 경우 그 벌로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 구성원들도 조상 전래의 묘지와 그 밖의 다른 묘지에도 매장될 수 없다는 추가 조항이 있었다. 이 왕은 이전에 아이기토스 왕들을 능가하고 싶어 벽돌로 건조한 피라미드를 기념물로 남겼는데 그는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넣게 했다.
나를 돌로 만든 피라미드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지 마라. 제우스가 다른 신들을 능가하듯 나는 돌로 만든 피라미드들을 능가한다. 호수바닥에 장대를 내려 거기 묻어 올라온 진흙을 모아 벽돌들이 만들어졌고 그 벽돌들로 내가 만들어졌노라. 아슈키스의 업적에 관해서는 이쯤 해두자. 아슈키스 다음에는 아니시스 시 출신의 아니시스라는 장님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치세 때 사바코스 왕이 이끄는 아이티오피아의 대군이 아이깁토스로 쳐들어왔다고 한다. 그러자 장님 왕은 늪지대로 도망치고 아이티오피아인이 50년간 아이깁토스를 통치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그의 치적은 다음과 같다. 아이깁토스인이 죄를 지으면 사바코스는 사형에 처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라 죄인의 고향 도시 근처에 제방을 쌓게 했다. 그리하여 도시들이 종전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아졌다. 도시들은 처음에 세소스트리스 왕 치세 때 운하들을 파던 일꾼들에 의해 높아졌는데 아이티오피아 왕 치세 때 또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이깁토스의 다른 도시들도 높아졌지만 내 생각에 가장 높이 돋우어진 것은 부바스티스 시인 것 같다. 이 도시에서는 부바스티스의 신전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더 크고 비용이 많이 든 신전들도 있지만 이 신전만큼 아름다운 신전은 없다. 부바스티스의 헬라스 이름은 아르테미스다. 그녀의 신전은 다음과 같다. 입구를 제외하면 신전은 전체가 하나의 섬이다. 네일로스 강에서 두 개의 운하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신전 한쪽을 돌아 흐르고 다른 하나는 신전의 다른 쪽을 돌아 흐르다가 서로 합류하지 않고 입구 바로 옆에서 끝난다. 운하의 너비는 각각 100푸스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문은 높이가 15루기아이고 6페키스 높이의 훌륭한 형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신전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그 주위를 걸으며 사방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도시는 흙더미로 도두어진 반면 신전은 처음 지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전은 여러 형상들을 새긴 돌담으로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여신의 신상을 모셔놓은 대신전 주위로 큰 나무들이 자라는 작은 숲이 있다. 신전은 사각형으로 길이도 너비도 모두 1스타디온이다. 신전 앞에는 돌을 깐 도로가 있는데 길이가 3스타디온이나 되는 이 도로는 도시의 장터를 지나 동쪽으로나 있으며 너비는 4플래트론이다. 도로 양쪽에는 하늘을 찌를 듯 나무들이 서 있고 도로는 헤르메스 신전에서 끝난다. 이 신전은 그러하다. 사제들에 따르면 아이기토스가 아이티오피아 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아이티오피아 왕은 자다가 꿈을 꾸고 아이기토스에서 달아났는데 그는 한 남자가 그의 머리맡에 서서 아이기토스의 사제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그들의 몸통을 두 토막으로 잘라버리라고 조언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는 자기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신들과 인간들에게 벌 받게 하려는 핑계를 만들려고 신들께서 그런 꿈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아이기토스를 통치할 것이라고 신탁이 예언한 기간도 끝나 이제 아이기토스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아이티오피아에 있을 때 아이티오피아인들이 신탁을 구하던 신탁소에서 그는 50년 동안 아이기토스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기간도 지나고 꿈도 뒤숭숭하여 사바코스는 자진하여 아이깁토스를 떠났던 것이다. 아이티오피아인이 아이깁토스를 떠나자 눈먼 왕이 늪지대에서 돌아와 다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와 흙으로 섬을 쌓아 올린 다음 늪지대에서 50년을 살았던 것이다. 아이기토스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아이티오피아 왕 모르게 그에게 식량을 대주었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제도 덤으로 가져다 주어야 했다. 이 섬은 아미르타이오스 왕 치세 이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아미르타이오스 이전에 아이깁토스의 왕이었던 자들은 700년 이상이나 이 섬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섬의 이름은 엘보며 사방이 각각 10 스타디온이다. 아니시스 다음에는 세토스라는 헤파이스토스의 사제가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아이깁토스의 전사 계급을 무시했으며 특히 선왕들이 그들 각자에게 하사한 12아루라의 정선된 토지를 몰수함으로써 그들을 모욕했다. 얼마 뒤 아라비아인들과 아시리아인들의 왕 사나카리 보스가 대군을 이끌고 아이깁토스에 쳐들어왔지만 아이깁토스의 전사들은 그를 돕기를 거부했다. 헤파이스토스의 사제였던 왕은 절망한 나머지 신전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신상에 하소연했다. 그는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신이 그의 머리맡에 서서 내가 원군을 보내줄 것인즉 아라비아인들의 군대를 맞아 싸워도 너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리라 며 그를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 꿈을 믿고는 자기를 따르려는 아이기토스인들을 데리고 나가 아이기토스의 관문인 펠루시온에 진을 쳤다. 그를 따르는 것은 소매 상인들과 수공업자들과 시장 상인들 뿐이었고 전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 적군이 도착했을 때 들쥐떼가 밤에 그들의 화살통들과 활들과 방패의 손잡이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날 적군은 무기도 없이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들이 많이 쓰러졌다. 지금도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 가면 손에 쥐 한 마리를 들고 서 있는 세토스 왕의 석상을 볼 수 있는데 석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신들을 공경하라. 여기까지의 기록은 아이깁토스인들과 그들의 사제들이 들려준 것에 의존한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아이기토스의 최초의 왕에서 최후의 왕인 헤파이스토스의 사제에 이르기까지는 341세대를 헤아리고 그 세대마다 대사제와 왕이 한 명씩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3세대가 100년이므로 인간의 100세대는 만년이 된다. 그리고 남은 41세대는 1340년이 된다. 사제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합 11,340년 동안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 일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 아이깁토스 왕들의 치세 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태양은 4번이나 통상적인 위치 밖에서 떠올랐는데 2번은 지금 지는 곳에서 떠오르고 2번은 지금 떠오르는 곳에서 졌다. 사제들에 따르면 땅에서 생산되는 것과 강에서 생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질병이나 인간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아이깁토스는 그로 인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전에 역사가 헤카타이오스가 테바이를 방문해 자신의 가계를 추적하다가 자신의 16대조가 신이었다고 주장했을 때 테바이의 제우스의 사제들은 내가 내 가계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그에게도 했다. 그들은 나를 큰 홀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곳에 있는 목상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 목상들을 세어보니 앞서 말했던 수만큼 많았다. 대사제들은 생전에 이미 그곳에 자신의 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사제들은 최근에 죽은 대사제의 목상에서 시작해 목상들을 일일이 세며 매번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헤카타이오스가 자신의 가계를 추적하며 자신의 16대조가 신이라고 주장한 것에 맞서 그들은 나름대로 세대를 세는 방법을 내세우며 인간이 신에게서 태어났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계보를 만들면서 모두 345개나 되는 목상들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것은 피로미스에서 태어난 피로미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그들은 목상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신이나 또는 영혼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피로미스는 헬라스 말로 옮기면 신사라는 뜻이다. 이처럼 사제들은 이 목상들이 나타내는 이들은 모두 인간이고 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인간들 이전에는 신들이 아이깁토스의 왕들이었으며 인간들과 함께 살기는 했어도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신들 중 한 명이었다고 사제들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깁토스를 통치한 신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였다고 하는데 호루스를 헬라스인들은 아폴론이라고 부른다. 사제들에 따르면 호루스는 티폰을 축출하고 아이깁토스를 통치한 마지막 신이 되었다. 오시리스는 헬라서어로 디오니소스다. 헬라스인들 사이에서는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와 판이 가장 젊은 신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깁토스인들 사이에서 판은 팔신이라 불리는 최초의 신족에 속하는 가장 오래된 신이고 헤라클레스는 12신이라 불리는 두 번째 신족에 속하며 디오니소스는 12신에게서 태어난 세 번째 신족에 속한다. 헤라클레스와 아마시스 왕 사이의 기간을 아이깁토스인들이 몇 년으로 보는지에 관해서는 앞서 밝힌 바 있다. 판은 더 오래되었다고 하며 가장 짧다는 디오니소스와 아마시스 왕 사이의 기간도 15,000년이나 된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언제나 횟수를 계산해 그것을 기록해 두기에 자기들은 이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의 아들이라는 디오니소스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태어났고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는 900년 전에 태어났으며 페넬로페의 아들 판은 헬라스인들에 따르면 판은 페넬로페와 헤르메스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또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태어났다. 누구든 이 두 가지 설 가운데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쪽을 따르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나는 내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만약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와 페넬로페의 아들 판도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크레스처럼 헬라스에 나타나 그곳에서 자랐다면 앞서 말한 두 신도 헤라클레스처럼 옛 신들의 이름을 붙인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헬라스인들에 따르면 제우스는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허벅지에 넣고 꿰맨 다음 아이깁토스보다 더 남쪽에 있는 아이티오피아의 뉘사산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판에 관해서는 그가 태어난 뒤 어디로 갔는지 헬라스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헬라스인들은 분명 이들 신들의 이름을 다른 신들의 이름보다 나중에 알게 된 것 같다. 그들은 이들 신들을 처음 알게 된 때를 이들 신들이 탄생한 시기로 잡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아이깁토스인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했으나 앞으로는 아이깁토스의 역사에 관해 아이깁토스인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들은 것도 전할 것이며 내가 직접 본 것도 덧붙일 것이다. 헤파이스토스의 사제 세토스의 왕정이 종식된 뒤 아이깁토스인들은 왕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왕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깁토스를 12지역으로 나누고 12왕을 세웠다. 이들 12왕은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는 서로 축출하거나 나라를 빼앗으려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협정을 맺고 통치했다. 그들이 이런 협정을 맺고 이를 엄격히 지킨 이유는 그들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 중 누구든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서 청동잔으로 헌주하는 자가 전 아이깁토스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모든 신전에서 회합을 갖곤 했던 것이다. 그 밖에 이들 12왕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기념물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모이리스 호 조금 위쪽 이른바 악어들의 도시 옆에 미궁을 지었다. 나는 그 미궁을 직접 보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헬라스인들의 성벽들과 다른 건조물들을 다 합친다 해도 이 미궁보다는 분명 노동력과 경비가 덜 들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에페소스의 신전과 사모스의 신전이 훌륭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피라미드들도 말할 수 없이 웅장하고 수많은 피라미드 하나하나가 헬라스인들의 큰 건축물 여러 개와 맞먹지만 미궁은 피라미드들도 능가한다. 미궁에는 지붕이 있는 안뜰이 12개 있고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6개는 북쪽에 6개는 남쪽에 일렬로 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담장이 바깥에서 에워싼다. 미궁에는 2층 건물이 있고 모두 3,000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반은 지하의 방들이고 나머지 반은 지하의 방들 위에 있다. 지상의 방들은 지나가며 내가 직접 보았기에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지하의 방들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미궁을 관리하는 아이깁토스인들은 처음에 미궁을 지었던 왕들의 관들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들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다며 한사코 지하의 방들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하의 방들에 관해서는 내가 들은 바를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 지상의 방들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보다 더 웅장했다. 이를테면 방에서 방으로 통하는 복도와 앞마당을 지나는 꼬불꼬불한 통로는 너무나 복잡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마당을 지나면 방이 나오고 그 방을 지나면 주랑이 나오고 그 주랑을 지나면 다른 방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다른 앞마당으로 이어졌으니 말이다. 건물 전체의 지붕은 담과 마찬가지로 돌로 만들어져 있고 담에는 여러 형상이 가득 조각되어 있고 앞마당은 모두 빈틈없이 잘 맞는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미궁이 끝나는 맨 뒤쪽에는 높이가 40 오르귀야나 되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그 피라미드에는 큰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피라미드에 이르는 통로는 지하도다. 미궁은 그러했다. 그러나 미궁이 자리 잡고 있는 호반, 이른바 무이리스 호는 더 경탄을 자아낸다. 이 호수의 둘레는 3,600 스타디온 또는 60 스코이 노스로 아이깁토스의 해안선만큼이나 길다. 호수는 남북이 길고 가장 깊은 곳은 50 오르기아나 된다. 그것이 사람 손으로 파낸 인공호라는 것을 호수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서 있는 2개의 피라미드가 그것이다. 이 피라미드들은 수면 위의 높이가 50 오르기아이고 수면 아래 깊이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왕좌에 앉아있는 남자의 석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 피라미드들은 전체 높이가 100 오르기아인데 100 오르기아는 1 스타디온 또는 6 플레트론이다. 1 오르기아는 6푸스 또는 4 페키스고 1 푸스는 4 팔라이스테고 1 페키스는 6 팔라이스테이기 때문이다. 호수의 물은 이 지방은 물이 몹시 귀한 곳이라 바닥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운하를 통하여 네일루스 강에서 유입된다. 물은 6개월 동안은 호수로 흘러들고 6개월 동안은 네일루스 강으로 도로 흘러나간다. 물이 흘러나가는 6개월 동안 호수는 물고기를 잡는 값으로 왕가에 매일 은 1탈란톤을 바치지만 물이 흘러드는 기간에는 그 3분의 1인 20문화 밖에 바치지 않는다. 이곳 토박이들에 따르면 멤피스 남쪽의 언덕들을 따라 서쪽의 내륙으로 통하는 지하수로가 있는데 그 지하수로를 통하여 이 호수의 물은 리비에의 시르티스로 흘러나간다. 호수를 파낸 흙더미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나는 궁금해서 호수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파낸 흙더미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흙을 갖다 버린 곳을 말해 주었는데 내게는 그들의 대답이 그럴듯하게 들렸다. 아시리아의 도시 니노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나는 들었기 때문이다. 니노스의 사르다나 팔로스 왕은 지하의 보물창고에 큰 재물을 감추어 두고 있었는데 몇몇 도둑들이 그것을 훔쳐낼 궁리를 했다고 한다. 도둑들은 자기들 집에서 왕궁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파낸 흙을 니노스 옆을 지나가는 티그리스 강에 갖다 버리곤 하여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아이깁토스의 호수를 팔 때도 밤이 아니라 낮에 행해졌을 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나는 들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파낸 흙을 네일로스 강에 갖다 버렸고 네일로스 강은 그 흙을 휩쓸어 가며 흩어버렸다고 한다. 이 호수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듯 12왕은 협정을 맺고 충실히 이행했다. 얼마 뒤
그들이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축제의 마지막 날 신에게 헌주하려 했을 때 대사제가 술을 잘못 세어 12왕을 위해 헌주할 때 사용하곤 하던 황금잔을 11개만 가져왔다. 그래서 맨 뒤에 서 있던 푸산 메티코스는 잔이 없자 청동투구를 벗어 그것을 내밀어 술을 받아가지고 헌주하려 했다. 다른 왕들도 그때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모두 청동투구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푸산 메티코스는 아무 흑심 없이 투구를 내밀었던 것인데 다른 왕들은 그의 행동을 대번해 그들 가운데 누구든 청동 잔으로 헌주하는 자가 아이깁토스의 유일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과 관련지었다. 신문 결과 푸산 메티코스가 아무 흑심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나 그의 권력을 대부분 박탈하고 그를 늪지대로 추방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그가 늪지대에서 나오거나 아이기토스의 다른 곳과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 이 푸산 메티코스는 전에도 아버지 네코스를 죽인 아이티오피아 왕 사바코스를 피해 망령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시리아로 망명했으나 그 뒤 아이티오피아인이 꿈을 꾸고 아이기토스를 떠나자 사이스 지역의 아이기토스인들이 그를 도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투구 때문에 11왕에게 추방되어 이번에는 늪지대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푸산메티코스는 자신에 대한 11왕의 처사가 심히 부당하다고 여기고 자기를 박해한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아이깁토스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부토시에 있는 레토의 신탁소에 사절을 보내자 사절은 바다에서 청동 인간들이 나타나면 그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왔다. 그는 청동 인간들이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오래지 않아 해적질에 나섰던 이오니아인들과 카리아인들이 아이깁토스로 표류해 오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은 청동으로 무장한 채 해안에 상륙했다. 그러자 전에 청동으로 무장한 인간들을 본 적이 없는 한 아이깁토스인이 늪지대로 푸산메티코스를 찾아가 청동 인간들이 바다에서 와서 들판을 약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푸산메티코스는 신탁이 실현되었음을 깨닫고 이오니아인들과 카리아인들과 친교를 맺었고 후한 포상을 약속하며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설득에 성공하자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아이깁토스인들과 이들 원군의 도움으로 다른 왕들을 패했다. 푸산메티코스는 아이깁토스 전역의 왕이 되자 멤피스에 있는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 난문을 세우고 이 난문 맞은편에 아피스가 나타날 때마다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안뜰을 하나 만들었다. 안뜰은 온통 주랑들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의 조각들로 가득 차 있다. 안뜰의 지붕은 기둥들 대신 12 페퀴스 높이의 잎상들이 떠받치고 있다. 아피스는 헬라스 말로는 에파포스다. 푸산메티코스는 자기에게 협력한 이오니아인들과 카리아인들에게 땅을 주어 살게 했는데 네일로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땅에는 군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땅 외에도 그는 그들에게 약속한 다른 것들도 다 주었다. 그 밖에도 그는 아이깁토스의 아이들을 그들에게 맡겨 헬라스 말을 배우게 했는데 지금 아이깁토스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하는 자들은 헬라스 말을 배운 이 소년들의 자손들이다. 이오니아인들과 카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곳은 부바스티스 시에서 약간 바다 쪽으로 네일로스 강의 이른바 펠루시온 하구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뒤 아마시스 왕이 그들을 그곳에서 데려가 멤피스에서 살게 했는데 그는 그들을 아이기토스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호위대로 삼았다. 그들은 아이기토스에 정착한 최초의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이 아이기토스에 정착하고 헬라스인들이 그들과 교류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푸산메티코스 왕 이후에 아이깁토스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아마시스에 의해 멤피스로 옮겨지기 전 그들이 원래 살던 곳에 남겨진 성거들과 폐가들을 내가 갔을 때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프산메티코스는 아이깁토스의 왕이 되었다. 나는 앞에서 아이깁토스의 신탁소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이깁토스의 신탁소란 레토의 신탁소를 말하는데 이 신탁소는 바다에서 상류로 올라갈 경우 오른쪽에 있는 네일로스 강의 이른바 세벤 리테스 하구에 위치한 대도시에 세워져 있다. 신탁소가 있는 도시 이름은 앞서 말했듯이 부토다. 부토 시에는 아폴론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다. 신탁소가 있는 레토 신전은 규모가 크고 문의 높이가 10오르기아나 된다. 그곳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레토의 이 성역 안에 있는 사당으로 단 하나의 돌덩이를 깎아 만들었으며 각각의 벽은 길이도 높이도 똑같이 4페키스다. 마찬가지로 지붕도 단 한 장의 돌로 되어 있는데 처마가 4페키스나 된다. 이처럼 레토의 성역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당이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캔미스라는 섬이다. 이 섬은 부토 신전의 옆에 깊고 넓은 호수 안에 있는데 아이깁토스인들은 이 섬을 떠 있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섬이 떠서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떠 있는 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이 섬에는 규모가 큰 아폴론 신전과 세 개의 제단이 있고 대추야자 나무들과 이런저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들은 열매 맺지 않는다. 아이깁토스인들에게는 왜 이 섬이 떠 있게 되었는지 그 내력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섬은 원래부터 떠 있는 섬이 아니었고 최초의 8신 중 한 명인 레토는 자신의 신탁소가 있는 부토시에서 살았다. 이시스가 그녀에게 아폴론을 맡기자 그녀는 티폰이 오시리스의 아들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왔을 때 그를 지금은 떠 있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섬에 숨겨두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디오니소스와 이시스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부모지만 레토가 그들의 유모 겸 보호자가 되었다고 한다. 아이깁토스 말로 아폴로는 호루스고 데메테르는 이시스며 아르테미스는 부바스티스다. 에우포리온의 아들 아이스퀼로스가 이전의 시인들과는 달리 아르테미스를 데메테르의 딸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이깁토스인들에 따르면 이 섬은 그런 연유로 떠 있게 되었다. 프산메티코스는 54년 동안 아이깁토스를 통치했다. 그중 29년 동안 그는 시리아의 대도시 아조토스를 포위 공격하여 드디어 함락했다. 아조토스 시는 우리가 아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버텨낸 도시였다. 프산메티코스의 아들 네코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이깁토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홍해로 통하는 운하를 파기 시작했으나 이 운하는 나중에 페르시아인 다레이오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운하의 길이는 배를 타고 4일을 가야 할 정도고 너비는 3단 노선 2척이 나란히 항해할 수 있을 정도다. 물은 네일로스 강에서 유입되는데 운하는 부바스티스 시의 약간 남쪽 지점에서 시작해 아라비아의 도시 파투모스 옆을 지나 홍해로 흘러든다. 운하를 처음 파기 시작한 곳은 아라비아에 가장 가까운 아이깁토스 평야였다. 이 평야의 바로 남쪽에는 멤피스 옆으로 산맥이 뻗어 있고 그 산들에는 채석장들이 있다. 운하는 이 산들의 기슭을 따라 서에서 동으로 길게 뻗어 나가다 협곡으로 들어가고 일단 산들을 지나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라비아 만으로 흘러든다. 북해에서 홍해라 불리는 남해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아이깁토스와 시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카시오스 산에서 아라비아 만에 이르는 것인데 그 거리는 정확히 1000스타디온이다. 그것이 최단 거리지만 운하는 굴곡이 많아 그보다 훨씬 길다. 네코스 왕 시대에 12만 명의 아이깁토스인들이 운하를 파다가 죽었다.
그러나 네코스는 그가 하는 일이 다음에 올 이방인을 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신탁의 만류로 도중에 운하를 포기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말을 쓰는 자들을 모두 이방인이라 부른다. 운하 파기를 중단한 네코스는 이번에는 전쟁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3단 노선들이 일부는 북해에서 일부는 홍해 옆 아라비아 만에서 건조되었는데 그 선거들은 아직도 볼 수 있다. 그는 이 함선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용했다. 그는 또 육지에서 시리아인들과 전쟁하여 막돌로스에서 승리했다. 그 전투에 이어 시리아의 대도시 카티티스도 함락했다. 그는 그런 위협을 달성할 때 입고 있던 옷을 밀레토스의 브랑키다이 신전으로 보내 아폴론에게 봉헌했다. 그는 모두 16년을 통치한 뒤 죽었고 왕위는 그의 아들 프산미스가 계승했다. 이 프산미스가 아이깁토스의 왕이었을 때 앨리스인들의 사절단이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설한 올림피아 경기가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아름다운 축제라고 자부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민족인 아이깁토스인들조차 이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앨리스인들이 아이기토스에 도착하여 용건을 말하자 프산미스 왕은 아이기토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자들을 불러오게 했다. 아이기토스인들은 경기 운영과 관련해 앨리스인들에게 자세히 물었다. 앨리스인들은 다 설명하고 나서 아이깁토스인들이 더 공정한 경기 운영 방식을 찾아낼 수 있겠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말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잠시 의논한 뒤 앨리스인들에게 그들의 동료 시민들도 경기에 참가하는지 물었다. 앨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동료 시민이든 다른 헬라스인이든 원하는 자는 누구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것은 공정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아이깁토스인들이 말했다. 동료 시민이 경기에 참가할 경우 앨리스인들은 동료 시민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타지방 출신 경쟁자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이깁토스를 방문한 것이라면 경기는 타지방 출신자들에게만 개방하고 앨리스인은 아무도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아이깁토스인들은 앨리스인들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었다. 프산미스가 아이깁토스를 통치한 것은 6년뿐이었다. 그는 아이티오피아를 공격했으나 그 뒤 곧 죽었고 그의 아들 아프리에스가 왕위를 계승했다. 증조부 프산메티코스를 제외하고는 선대의 왕들 중 아프리에스보다 더 운이 좋았던 왕은 없었다. 그는 25년 동안 통치했으며 그동안 시돈을 공격하고 티로스 왕과 해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되어 있었다. 그때의 상황에 관해서는 나중에 리비에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상세히 논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요점만 말하겠다. 아프리에스는 대군을 보내 퀴레네인들을 치게 했으나 참패했다. 그러자 아이깁토스인들이 붕괴하여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죽고 나면 그가 남은 아이깁토스인들을 더 안전하게 지배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자기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에 붕괴하여 살아서 돌아온 자들과 전서자들의 친구들이 합세하여 그에게 공공연하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프리에스는 그 소식을 듣고 말로 그들을 달래기 위해 아마시스를 보냈다. 역도들을 찾아간 아마시스는 그들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동안 한 아이깁토스인이 그의 뒤로 다가가 투구를 씌워주며 자기는 지금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시스도 그것이 싫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이깁토스의 역도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그는 아프리에스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으니 하는 말이다. 아프리에스는 이 소식을 듣고 측근의 중신 중 한 명인 파타르 베미스라는 자를 아마시스에게 보내며 그를 생포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파타르 베미스가 가서 왕 앞에 출두하기를 요구하자 마침 말을 타고 있던 아마시스는 안장 위에 일어서서 방귀를 뀌더니 이것이나 아프리에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마르 베미스가 계속해서 아마시스에게 왕 앞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자 아마시스는 자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곧 다른 사람들을 대동하고 출두할 것인즉 아프리에스가 출두와 관련해 자기를 나무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파마르 베미스는 그 말을 듣자 그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자 되도록 빨리 왕에게 사태를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출발했다. 파마르 베미스가 아마시스를 대동하지 않고 나타나자 아프리에스는 버럭 화를 내며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의 귀와 코를 베게 했다. 그러자 아프리에스에게 충성을 다하던 다른 아이깁토스인들도 자기들 가운데 가장 저명한 인사가 그토록 수치스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자 지체 없이 역도들 편에 가담하며 아마시스에게 몸을 맡겼다. 아프리에스는 이 소식을 듣자 용병들을 무장시켜 아이깁토스인들을 향해 진격했다. 그에게는 3만 명이나 되는 카리아인들과 이오니아인들로 조직된 친위대가 있었고 사이스시에는 또 크고 훌륭한 궁전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프리에스와 함께하는 자들은 아이깁토스인들을 향해 진격했고 아마시스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방인 용병들을 향해 진격했다. 양군은 모 멤피스 시에서 만나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아이깁토스 사회에는 7계급이 있다. 그들은 각각 사제들, 전사들, 소치기들, 돼지치기들, 소매상인들, 통역관들, 키자비들이라 불린다. 이상이 아이깁토스인들의 계급이고 그들은 직업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전사 계급은 칼라시리에스들과 헤르모 티비에스들로 나뉘는데 이들은 다음에 언급할 주 출신들이다. 아이깁토스 전체가 여러 주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헤르모 티비에스들의 출신 주는 부시리스, 사이스, 캔미스, 파프레미스, 프로소피티스라 불리는 섬과 나토 주의 절반이다. 헤르모 티비에스들은 이 주의 출신들이고 가장 많았을 때는 그 수가 16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직업 교육을 받지 않으며 오직 전쟁에만 종사한다. 칼라 시리에스들의 출신주는 테바이, 부바스티스, 앞티스, 타니스, 멘데스, 세벤리스, 아트리비스, 파르바이티스, 트무이스, 오누피스, 아니티스, 뮤엑포리스다. 뮤엑포리스 주는 부바스티스 맞은편 섬에 있다. 칼라 시리에스들은 이 주의 출신들이고 가장 많았을 때는 그 수가 25만 명에 달했다. 그들도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며 부자 세습으로 전쟁에만 종사한다. 헬라스인들이 이것도 아이깁토스인들에게 배웠는지 나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트라케인들, 스키타이족, 페르시아인들, 리디아인들과 거의 모든 비헬라스계 민족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천하게 여기고 기술과 무관한 자들, 특히 전쟁에 전념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보았기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모든 헬라스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라케다이몬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받아들였다. 손기술을 가장 덜 멸시하는 것은 코린토스인들이다. 아이깁토스인들 중에서 사제 계급 말고는 전사 계급에만 특권이 주어졌다. 그들은 각자 12아로라의 정선된 토지를 하사받았고 토지세를 물지 않았다. 1아로라는 100 아이깁토스 제곱 패키스고 아이깁토스의 패키스는 사모스의 패키스와 같다. 이것이 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그 밖에도 그들에게는 매년 번갈아가며 은전이 주어진다. 1000명의 칼라 시리에스들과 1000명의 헤르모 튀비에스들이 해마다 왕의 친위대를 구성하는데 이들에게는 근무 기간 동안 앞서 말한 토지의 소출 외에 매일 5문화의 빵과 2문화의 쇠고기와 4아리스테르의 술이 하사된다. 이것이 친위대원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당이다. 용병들을 이끄는 아프리에스와 전 아이깁토스인들을 이끄는 아마시스는 그렇게 모멤피스 시에서 만나 서로 싸웠다. 외인 용병들은 잘 싸웠으나 수적으로 워낙 열세여서 패하고 말았다.
아프리에스는 설사 신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권좌에서 축출할 수 없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왕권이 탄탄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전투에서 패한 그는 포로가 되어 전에는 그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아마시스의 것이 된 사이스의 궁전으로 압송되었다. 얼마 동안 아마시스는 그를 왕궁에 머물게 하여 잘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며 자신의 원수기도 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아이깁토스인들이 항의하자 그는 아프리에스를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목 매달아 죽이고 그의 가족 묘지에 묻어주었다. 그의 가족 묘지는 아테나 여신의 성역에 있는데 성역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신전 바로 옆에 있다. 사이스인들은 사이스 출신의 모든 왕들을 이 성역 안에 매장했다. 아마시스의 묘지도 아프리에스와 그의 선조들의 묘지보다는 신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시 이 성역 안에 있다. 아마시스의 묘지는 돌로 된 거대한 주랑인데 대추야자 나무처럼 보이게 깎은 기둥들과 온갖 값진 장식물들로 치장되어 있다. 이 주랑 안에는 문이 둘 달린 방이 있고 문들 뒤에는 관이 안치되어 있다. 사스에 있는 아테나의 성역에는 또 이 일과 관련해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되는 분의 무덤도 있는데 신전 뒤쪽에 있으며 성역의 한쪽 담벼락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성역에는 돌로 된 큰 오벨리스크들이 있고 그 옆에는 보기 좋게 돌로 가장자리를 두른 못이 하나 있다. 모양은 원형이고 크기는 델로스 섬의 이른바 둥근 못만한 것 같았다. 이 못에서는 밤에 이 신의 순환을 극화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아이기토스인들은 비의라고 부른다. 나는 이 비의에 관해 상세히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헬라스인들이 테스모포리아제라고 부르는 데메테르 축제에 관해서도 불경죄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이 의식을 아이깁토스에서 가져와 펠라스 고이족 여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다오스의 딸들이다. 그 뒤 도리에이스 족의 침입으로 펠로폰네소스의 전 주민이 쫓겨나면서 이 의식은 소멸되고 펠로폰네소스의 주민들 중 유일하게 쫓겨나지 않고 남았던 아르카디아인들만이 이 의식을 보존했다. 그렇게 아프리에스가 제거되자 아마시스가 왕이 되었다. 그는 사이스 주 출신으로 시우프라는 도시가 고향이었다. 아이기토스인들은 처음에 아마시스를 가볍게 보고 별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전에 평민으로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가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현명한 처사로 결국 아이깁토스인들의 환심을 샀다. 아마시스의 수많은 보물들 중에는 발 씻는 황금 대야가 하나 있었는데 이 대야로 아마시스와 그의 만찬 손님들이 모두 발을 씻곤 했다. 그는 이 대야를 두드려 신상을 만들게 한 다음 도시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세워두게 했다. 그러자 아이깁토스인들이 그 신상에 다가가 열심히 경배했다. 아마시스는 시민들의 행동에 관해 들어 알게 되자 아이기토스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지금 열심히 경배하는 그 신상이 사실 얼마 전까지 그들이 토하고 오줌 누고 발을 씻던 대야로 만든 것이라고 진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전에는 일개 평민이었으나 지금은 그들의 왕이 되었으니 그 발 씻는 대야와 처지가 다르지 않다며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해 달라고 명령했다. 이런 방법으로 아마시스는 자기를 기꺼이 주인으로 섬기도록 아이깁토스인들을 설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가 붐빌 때까지는 그는 처리할 업무들을 열심히 처리했으나 그때부터는 술을 마시고 술 친구들과 농담이나 하며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놀았다. 그러자 몇몇 친구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나무랐다. 전하, 이런 하찮은 일로 소일하시는 것은 전하답지 못한 생활 방식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높은 옥좌에 위엄있게 앉아 온종일 업무를 보셔야 하옵니다.
그러시면 아이깁토스인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전하의 평판도 더 높아질 것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처신은 전혀 국왕답지 않사옵니다. 그러자 아마시스가 대답했다. 활을 가진 자들은 필요할 때만 활을 당기는 법이요. 활을 늘 당긴 상태로 두면 활이 부러져 정작 활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없게 된다오. 사람들의 일도 그와 같소. 인간도 늘 진지하기만 하고 하찮은 일로 전혀 긴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미치거나 멍청해질 것이오. 나는 그것을 알기에 그 두 가지 모두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오. 이것이 그가 친구들에게 한 대답이었다. 아마시스는 사인이었을 때도 술과 농담을 좋아했고 결코 진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술 마실 돈과 유흥비가 떨어지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곤 했다. 그가 자기들의 재물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부인할 경우 신탁소가 있는 곳에서는 그를 신탁소로 끌고 가곤 했다. 그러면 그는 때로는 신탁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벗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의 절도죄를 벗겨준 신들의 신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들 신들은 무가치하고 그들의 신탁은 거짓말이라 하여 그는 그 신전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았고 유지비조차 대주지 않았다. 반면에 그의 절도 행위에 유죄를 인정한 신들은 진정한 신들이고 거짓 없는 신탁을 내린다 하여 극진히 모셨다. 그리하여 아마시스는 먼저 사이스에 있는 아테나 신전을 위해 놀랄만한 문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높이와 크기에서 그리고 사용한 돌의 크기와 아름다움에서 모든 문들을 압도했다. 그는 또 거대한 입상들과 거대한 남자 스핑크스들을 세우게 했고 신전 수리용으로 엄청나게 큰 돌덩이들을 운반해 오게 했다. 이들 돌덩이 가운데 일부는 멤피스에 있는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엄청나게 큰 것들은 사이스에서 배로 21 거리에 있는 엘레판티네에서 운반해 오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경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돌덩이 하나로 된 방이었다. 이 돌덩이도 엘레판티네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운반하는데 3년이 걸렸고 전부 키잡이 계급 출신인 2,000명의 인부가 배정되었다. 그 방의 바깥쪽은 길이가 21패키스, 너비가 14패키스, 높이가 5패키스다. 이상은 돌덩이 하나로 된 그 방의 바깥쪽 치수고 안쪽은 길이가 18패키스 1피콘, 너비가 12패키스, 높이가 5패키스다. 그것은 성역의 입구에 놓여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것을 성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을 끌고 들어가고 있을 때 일꾼들의 우두머리가 끝없는 노고에 지쳐 한숨을 쉬었는데 이를 불길한 전조로 여긴 아마시스가 그 집을 더 이상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일설에는 인부 한 명이 지뢰를 조작하다가 그 집에 깔려 죽자 더는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시스는 다른 유명한 신전들에도 놀랄 만큼 큰 작품들을 봉헌했다. 그중 하나가 멤피스의 헤파이스토스 신전 앞에 거대한 와상인데 길이가 75푸스나 된다. 같은 대좌 위에 아이티오피아산 돌로 만든 입상이 둘 서 있는데 거대한 와상의 양옆에 서 있는 이 입상들은 높이가 각각 20푸스다. 사이스에도 멤피스의 와상과 똑같이 누워있는 같은 크기의 와상이 하나 있다. 아마시스는 또 멤피스의 이시스를 위해 크고 아주 훌륭한 신전을 지어주었다. 아마시스 왕 치세 때 아이깁토스는 최대의 번영을 누렸는데 강은 대지에게 베풀고 대지는 인간들에게 베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아이깁토스에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2만 개나 되었다고 한다. 아마시스는 또 아이깁토스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수입을 매년 주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수입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했다. 아테나이의 솔로는 아이깁토스에서 이 법을 가져다가 아테나이인들에게 시행했는데
이 법은 훌륭한 법이므로 아테나이인들은 이 법을 언제까지나 지키기를. 아마시스는 헬라스인들을 좋아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는데 무엇보다도 아이깁토스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헬라스인들에게 나우크라티스 시를 내주었다. 아이깁토스에 정착하기를 원치 않는 헬라스인 장사꾼들에게는 그들의 신들을 위해 제단을 설치하고 신전을 지을 땅을 주었다. 이 신전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하며 가장 참배객이 많은 곳이 이른바 헬레니온인데 이 신전의 건립에 참여한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이오네스족의 키오스, 테오스, 포카이아, 클라조메나이, 도리에이스족의 로도스, 크니도스, 할리카르나소스, 파셀리스, 그리고 아이올레이스족의 도시로는 유일하게 미틸레네가 참여했다. 이들 도시가 신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항구를 관장할 관리들을 임명할 권리도 이들 도시가 갖고 있다. 헬레니온 신전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다른 도시들은 타당성이 없는 요구를 하는 셈이다. 그와는 별도로 아이기나인들은 독자적인 제우스 신전을, 사모스인들은 헤라 신전을, 밀레토스인들은 아폴론 신전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나우크라티스가 아이기토스의 유일무이한 무역 항이었다. 누군가 배를 타고 네일로스 강의 다른 항구로 들어온 자는 고의적으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선서해야 했고 선서한 후에는 같은 배를 타고 카노보스로 항해해야만 했다. 또는 역풍이 불어 항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물을 거룻배들에 옮겨 싣고 삼각주를 돌아 나우크라티스로 가야 했다. 그만큼 나우크라티스는 특권을 누렸다. 델포이의 옛 신전이 실화로 소실되어 인보 동맹의 회원국이 300탈란톤을 들여 현재의 신전을 새로 짓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델포이의 주민들은 그 금액의 4분의 1을 분담하게 되었다. 델포이인들은 여러 도시를 돌며 모금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기토스에서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아마시스는 명반 1000탈란톤을 아이기토스에 살던 헬라스인들은 이신문화를 기부했기에 하는 말이다. 아마시스는 퀴레네인들과 우호 동맹조약을 맺은 뒤 그곳 출신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헬라스 여인을 원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퀴레네인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라디케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바토스의 딸이라고도 하고 아르케실라오스의 딸이라고도 하고 명망 있는 시민인 크리토블로스의 딸이라고도 한다. 아마시스는 다른 여자들과는 교합할 수 있었지만 그녀와 동침할 때는 그럴 수가 없었다. 한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자 아마시스가 라디케에게 말했다. 여인이여, 그대는 내게 마법을 걸었음이 틀림없으니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수밖에 없소. 라디케가 부인했지만 아마시스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하며 만약 아마시스가 그날 밤 자기와 교합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퀴레네로 여신의 입상 하나를 보내드리겠다고 서약했다. 서약한 뒤 곧 아마시스는 그녀와 교합했고 그 뒤로는 그녀에게 갈 때마다 교합하게 되어 그녀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라디케는 여신에게 서약한 대로 신상을 만들게 하여 퀴레네로 보냈는데 그 신상은 내 시대에도 퀴레네 시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며 무탈하게 서 있었다. 캄비세스가 아이기토스를 정복했을 때 이 라디케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캄비세스가 그녀를 무사히 퀴레네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아마시스는 헬라스에 공물을 봉헌하기도 했다. 퀴레네에는 금 도금을 한 아테나의 신상과 자신의 화상을, 린도스의 아테나에게는 돌로 된 신상 2개와 아마포 가슴바지를, 사모스의 헤라에게는 자신의 목상 2개를 봉헌했는데 이 목상들은 내 시대에도 대신전 문짝들 뒤에 서 있었다. 그가 사모스에 이런 선물들을 보낸 것은 아이아케스의 아들 폴리크라테스와의 우호 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린도스에 선물을 보낸 것은 우호, 관계 때문이 아니라 린도스에 있는 아테나 신전이 아이기토스의 아들들을 피해 도망하다가 그곳에 상륙한 다오스의 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곡물들을 아마시스는 봉헌했다. 아마시스는 또 퀴프로스를 함락하여 조공을 바치게 한 최초의 인간이었다.